세계를 뒤흔들고 나라를 구해낸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민주주의를 이기는 총칼은 없으며 정의를 이기는 반란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불씨를 지피고 경남의 윤석열 탄핵 집회를 이끈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경남 비상행동 이병하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힘을 보태서 1단계 관문을 통과했다 싶은데, 함께한 모든 도민들,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승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12월 14일 창원 광장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모든 한화했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 대표님 지난 이제 윤석열 좀 집권하고 난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예,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 항의 농성, 그때는 또 10월 25일 민중대회하고 나서 또 철야 농성까지 막 천막 농성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일단 흘러오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조그마한 기대치가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윤석열을 이런 식으로 탄핵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던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이 오면 좀 잘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너무 모르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나라가 안 되는데 완전히 역사도 모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왔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결집이 잘못한 결집이 이번에 아마 이런 탄핵까지 오는 과정이 되었다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드라마나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 이걸로 가지고 시나리오를 쓴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할 줄은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지금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하고 이명박보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어떻게 유린하는지를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이 잔인한 놈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상상을 항상 윤석열 얘기하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상상력보다 했었는데 저는 그 10월 달에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셨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민중대회 앞두고 예. 그때 어떻게 우연찮게 얘기하시기를 이러다가 설마다 이 비상계엄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내셨어요. 예. 설마 하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월 7일까지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무슨 마음속에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 쭉 흘러오는 과정에 영상 대통령실의 정부들이 이 국민들의 요구상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건의문을 내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할 것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목소리 내는 사람을 종부, 빨갱이, 국가 전복 세력처럼 취급을 하면서 되게 몰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 화합을 하려는 정권이 아니다. 이래 하면서 맹태균이라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흘러온 과정에 폭로를 하게 되면서 이 전통성도 없는 정권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정작 내의 약점 고리가 다 뽀록이 났구나. 이대로 갔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걸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큰 일을 저질러야 된다라는 그 행위가 곳곳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면 사실은 이 국지전, 전쟁을
유도를 해서 계엄을 일으키겠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서서히 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전쟁 위기에 막 무인기 살포하고 오물풍선 막 그거 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그 대표님 오셔갖고 얘기했는데 저는 참 그때도 국정농단이 엄청 이제 명태균에 의해서만 많이 폭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건희의 뭐 이태원 참사 아니면 또 최일병 사건 뭐 네.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다 덮고도 하룻밤에 다 덮고도 막 나물 짓을 갖다가 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받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윤석열이 자기 간 뚜껑을 자기 손으로 열고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자살골이다. 뭐 자살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다급함이 예. 지금 지지율이 10%로 떨어지고 각종 비리가 계속 이 분출되다 보니까 위기의식과 다급함이 이런 어설픈 계엄령 정말 실수로 금할 수 없는 장난하는 계엄령을 사실은 시작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계엄법이 87년도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몰란 것 같고 어떻게 개정이 됐죠? 옛날에는 박정희 전두환 시에는 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 국회가 자동 해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일방적으로 일하면은 안 된다 해서 국회에서 계엄 동의 절차를 받게 돼가 있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계엄 선언을 냈는데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 무위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 그걸 알아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 생각. 150명이만 그걸 하면 계엄이 해제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막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실 잘 몰랐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어떻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왔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왕이 되고자 한 어리석은 한 인간의 욕망이 이걸 파탄을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돼서 자기 기분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했습니다. 헌법과 상급 분립 정신 이런 원리 원칙도 모르는 그냥 내가 왕이 됐어요. 그거 다 쌍둥이 무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헌법도 유린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정치성도 다 부정하고 정말 한 일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날 이제 다행히 한밤중에 그 시민들이 진짜 달려오고 또 국회 그 보좌관들이 맨몸으로 계엄군과 싸우고 탱크한테 막 이렇게 탱크와 싸우고 이래갖고 시간을 벌어줘서 이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때 비상계엄을 그 대통령 지금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회문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이전보다도 더 암울한 시절로 그렇죠. 돌아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출동한 군인들 중에서 실수로 우발적으로 총이 한 발만 쏴져가지고 누구 한 사람 다치거나 유해를 사태가 발생했으면 얼마만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어떻든 그 유해 사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생각. 만약에 군인들도 왔는데 군인 중에 누군가 다치면
동료기 때문에 그냥 안 그렇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발적인 충돌이 생겨있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탱크 앞에 사람들이 맨몸으로 들어눕고 군인들이 내리려니까 휴대폰으로 내리는 사람 얼굴을 찍고 국민들이 개개인이 이 저항을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온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4.19 부마 이런 것부터 5.18 강주 민주화 항쟁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저항했던 역사를 알게 된 젊은 청춘들이 어떤 위기가 왔어도 우리는 국민들을 우리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진짜 순수한 애국 정신이 이번에 이런 계엄 사태를 막았다. 위대한 국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이 불행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위대한 국민임을 갖다 증명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만약에 그때 계엄이 만약에 이거 했었더라면 많은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 단체들 또 민주 세력들이 체포 구금되었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중 대표님은 아마 제 체포 1순위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에 있으셨나요? 아니 저도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갔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집에 들어가자 조금 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난 처음 시간이 별로 안 갔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의사들하고 의사들을 전공의들이 48시간 이에 현장에 복귀하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 의사를 상대로 계엄을 하는가? 이런 경험이 있나? 조금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직원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대표님. 일단 피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걸어 놓으면서 사무실로 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면 이제 전국에 86명,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속에서, 그럼 저 사람 국회의원이든 시민사회단이든 민주노총 간부든 끌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조건 뚜를 패고 북에서 시켰지. 너 간첩이지. 빨갱이. 이리 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질문 절차도 없고, 너 이거 북에서 시켜서 한 거 아니야? 하고 두드려 팼을 것이다. 이제 이런, 가만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흘러온 과정에, 우리 국가보안법을 이용을 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국가 권력기관들이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가한, 나쁜 정치했던 것을 다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간첩이라 몰았던,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이 몰았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은 95%가 싹 다 무혐의로 다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다 간첩이라도 몰아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3.1절, 강복절 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가짜 뉴스로 이런 걸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근데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이번 계엄령으로 이번을 너무 다 폭로가 됐어요, 그죠? 이번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안정하고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세력이 어디 있으며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봅니다. 저는 이제 그 포고령 있잖아요. 계엄령 포고령. 그거 하면 계속 보거든요. 왜냐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대표님은 처음 들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가짜, 가짜 언론, 그리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서 한다. 집회 시 자유, 우리가 이때까지 진짜 80년도 있었을 때 집회 시 결사의 자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언론의 자유도 없었고. 근데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SNS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금한다. 완전히 민주노총을 겨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의사들을 48시간 내 복종하면 그 엄중 경고도 아니고 엄벌도 아니고 처단한다. 그래서 처단.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우리 이때까지 이룩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거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진짜. 예, 저는 그 포고문을 보면서 네. 제가 좀 웃었지만, 네. 지금 이제 다 놓았지만, 전두환 이 폭동을 일으킬 때에 발표한 계엄문을 일부 수정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엄문 자체도 현대 근대 국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계엄에 동조를 했다. 그럼 지금도 이제 국무위원들이나 이 중에서는 적극 반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애매한 이야기로 하는데, 일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 인식하고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고, 학습도 안 됐고,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며 지금의 경험이 무엇인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권력 노름에 빠져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계엄이라 저는 그리 봅니다. 우리가 계엄이 이제 45년 만에 홍보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45년의 전 것들을 갖다가 소환해낸 거죠, 정말. 예. 15년 전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 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저들은 바로 탄로낼 거짓말도 너무 잘한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갖다가 그거 자기가 봉쇄하지 않았다는 둥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지난달에 이제 10월 달에 출연하셔갖고 이야기 나눌 때는 윤석열 퇴진 경남 운동본부였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이름이 이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예. 경남 비상행동으로 단체명이 바뀌었는데, 예. 그동안 시민사회가, 경남 지역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이 이름을 좀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흘러오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에서 개개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는데, 이 전체가 집중해서 한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하는 죽 서서 개줄 거 아니냐. 바꾸면 뭐 하냐. 이명박근혜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었었는데, 우리 노동자라든지 이런 저변에 사람들은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그럼 지금도 바뀌면 우리한테 뭐 달라지느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이 뜻이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안 뭉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개별 간담회도 많이 했었었는데, 어떻든 이런 것을 확 일시에 불식시켜 주도록 한 사람이 윤석열 계엄령입니다. 네. 이제는 조금 차이를 갖고 예.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라서 모든 그 갈등을 싹 한 방에 해결해 주면서 어떻든 다 함께 뭉쳐야 된다. 그래 않으면 우리 개개인이 있으면 파편화되면 다 죽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정도로 위기의식 때문에 싹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모였는데, 자, 그래서 탄핵을 시키고 인용을 시키고 체포를 하면 이게 끝이냐? 그렇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이게 끝이냐? 우리 그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내 주위에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화가 공존하고 삶이 행복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 속에서 우리가 사회 대계획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온 과정에 다시는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쿠데타도 안 나오도록 법과 제도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걸 더 나가서 전체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큰 뜻을 모아서 대통령의 공약 과제로 주든 입법 과제로 주든 이것을 전체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한번 바꿔 나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 대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꾸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 탄핵하기 전에도 이 태진 정말 이 본부에서 계속 집회를 조금씩 그러니까 소규모 집회지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국정농단은 완전히 다 폭로되었는데 어느 정도에 이제 이게 불이 붙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젖은 장작이 불 붙는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한데서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옛날에 우리 박근혜 탄핵 집회 촛불 들고 나와갖고 우리 다 바꿨다 했더니 우리 삶이 뭐가 달라졌냐. 응?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저는 요번에 그 탄핵 가결되는 그것도 그 14일 날도 느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200만씩 이렇게 모여서 그 300명의 그 투표를 했다고 기다려야 되는가. 사회 대개혁 중에서 하나가 민주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난 큰 하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날에 이제 하여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좋아서 뭐 풀쭉 뛰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부둥켜 이리 했었지만 막상 언론이 인터뷰를 할 때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렇게나 좋은 기분이 안 들고 시작이니까 우리의 역사가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자꾸 반복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권력 잡은 사람들마다 불행한데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자꾸 놓아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착잡하고 냉담한 부분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 불행한 지도자가 안 나오도록 정말 국민들이 한번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왔다. 누가 저런 놈에게 권력을 쥐어줬나? 누가 지금도 실제로 그 국민의힘 그 투표 그렇게 투표하라고 전화하고 선거할 때는 그러던 국회의원들이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요번에 이 내란을 해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것에서도 부결을 했잖아요. 아니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쟤네들이 그리고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산을 작은 산을 넘었을 뿐인 것 같아요. 예, 자네의 산을 넘었는데 이제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불행한 지도자가 자꾸 탄생하는 것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해방 이후 미국과 일제 이런 제대로 된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주 원인이라 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 쭉 지금 당명을 수차례 정의당, 신한국당부터 뭐 바꿔오는 과정에 이 사람들 중에는 군대에서 총칼로 권력 잡을 때에 특채를 해가지고 행정 관료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국민 전체의 지도하는 자에 다 있었고 이런 것이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또 퇴직하면 또 다른 누라이트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친일
친미 운동하는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또 권력이 잡으면 또 권력 전면에 놓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역사 청산이 안 된 것이 계속 이렇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차원에서 아직 국회 탄핵은 됐지만 또 헌법재판소 인용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질 때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보수 진영 태극기 부대가 같은 장소에서도 집회를 하겠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로 낭비고 불행한 역사인지 이런 것을 이번 윤석열 탄핵을 계기로 제대로 된 역사 청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헌법이라든지 미비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조금 더 크게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싶은 게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네,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이 경남 비상행동의 일정과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몇 시에 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 5시입니다. 5시요. 그 광장에서 서로 다른 국민들이 똑같은 국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슬프고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예. 네. 특히나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심지어 창원시장이 탄핵을 가결이 된 것을 유감이라고 표현하는 예. 이 유감스러운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흘러오는 과정에 특히 이제 우리 영남권, 경북대구, 우리 경남 뭐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늘 말하는데 지금까지 보수 권력들의 그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예, 그 권력에 줄을 서서 우리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빌버터 먹었는데 자기 직장뿐만 아니라 자식들, 이웃 친척까지 직장도 구해주고 먹게 살게 해준 그게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처음에 우리 이 유튜브 촬영 끝나고 나서 얘기한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 지역의 국민당, 국힘당 이런 쪽들은 다 자식 취직을 해줬기 때문에 조상재산 안 가도 거기 당 행사는 간다고. 내가 그런 말인데 아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이제 있다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행위를 보면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헌법과 상권 분리, 민주주의 정신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왕족으로 진짜 각으로 돌아갈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범죄 행위고 반란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흘러온 데는 그 당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연한 거 국민 전체 75%가 반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헌법기관인데. 생각하죠. 내란에 동조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그냥 가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것을 명확하게 사실은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해방 이후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독버스처럼 자라나고 돌아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가정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번 것도 보면은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 성원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 당사에 모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네. 내란에 동조한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 단독기관이라고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정당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까? 정당에서 가라 구면 가고 말라 구면 갈 패사. 근데 이거는 뭐 진짜 항상 북한의 뭐 전체주의 그러더니 지금 국힘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들이 뭐 찬성했으면 3인조, 5인조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떻든 조직 운동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뭐 이해 가는 부분도 이런 게 있지만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난 안 된다 봅니다. 안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이거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거랑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네, 아니, 국민에게. 뭐. 그리고 우리 국회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또 TV를 딱 생생히 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이게 장난인가 이러다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그래. 총동 군인들이 막 국회로 난입하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 공포감들이 다 조성이 됐는데 단체명에 이제 사회개혁, 대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윤석열 정권이 퇴진된 이후도 이제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탄핵 촛불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는 과정에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이게 잘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되고 나면 어쩔 건데, 네. 그 이후에는 어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을 우선 하고 나면 어차피 새로운 정권이든지 뭐 제7공화국이든 어떻든 나라 큰 줄기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많은 모인 우리 민중들의 요구사항을 까지 받아서 다음 정권이나 다음 뭐 7공화국이 되든 우리 요 민중들,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에 담아서 진짜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 또 차별이 없는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최대한 모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국정에 넣어서 그런 좋은 이상의 나라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이제 네, 집회에서 이제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죠, 그게. 예. 그게 모여서 그런 담론들을 예. 계속해 나고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이 젊은 세대들이 강장에 대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의 그 시민사회의 차이들도 극복됐지만 예. 우리가 공동의 위기 속에서 예. 세대 간의 또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탄핵 집회에서 우리가 소녀시대의 노래를 부르고 예. 또 그 젊은이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갖다가 배우고 예. 이런 그 이 탄핵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우선은 그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오게 된 가정이 난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네. 우리가 어제 서울 집회 가면 보수단체 얼마 받고 가느냐 이래서 왔는데 자기들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항상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 남들도 그렇게 이거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왔고 그 속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 민주주의가 뭐인지, 계엄이 뭐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학습한 학생들이 이게 대거 왔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국가에 통제받는 고정된 보수 언론 매체가 아니고, 이 다양한 미스미디어 이런 매체의 발단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회 앞에 장갑차가 왔는데도 국민들이 몸으로 앞에서 저지로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찔러 올리고 내리려 하는 군인 앞에 얼굴에 대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이 비춰주지 않았던 다양성을 싹 다 비춰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특히 10대, 20대에는 자기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배워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 역동성이 이번에 다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도 많고 자극적인 것도 많지만 어떻든 국민들이 다양한 시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언론 매체, 개개인이 하는 미스미디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도 이 바로 자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이춘의 세상만사도 부자은 감독의 이 카메라와 네. 저희 진행가,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이 아까 가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든 다양한 이 일반 소시민들의 생활 가치 또 크게는 나라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던 희망을 담는 매체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퇴진 이후 새로운 덕건이 들어서지만은 정말 이전 같지 않게 뭐니까 내 삶이, 내 주위가 조금 바뀌었다. 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희망이 생기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도 주시고 또 참여해 이런 것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의지로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어깨동무해갖고 같이 계속 가야만이 더 커진 힘도 생기고 또 그것이 빨리 관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함께 우리 운동본부에서 하는데 정말 함께 많이 도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릴게요. 왜냐하면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14일 날 가결했을 때 뒤에 보면 정교조에서는 간식을 주고 다들 뭐 붕어빵도 구워서 이렇게 서로 이게 연대지 않습니까? 연대는 말로 연대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힘을 보태고 그렇게 실제 우리가 시민단체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큰 집회를 갖다가 이뤄낸 것도 우리 그 승리의 큰 성과라고. 그날도 제가 대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금함에 고사리 손으로 한 달 용돈이 3만 원인데 5천 원을 넣는다고 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었거든요. 야, 니는 돈 안 줘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고 아까 그 주위에 이미 커피숍에 익명으로 커피 100잔, 50잔 되는 사람, 거기에 빵을, 커피를 가져오고, 많은 오뎅 국물을, 오뎅을 하고, 우리 또 운동선수 중에서는 햄버거 100개, 많은 이런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낸 1차 캐거라 봅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회가 국가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가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아휴, 그렇게 해서 진두지휘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2024년의 12월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만 전만 하더라도 계엄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세력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경남 비상행동 이병하 상임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